쓰지도 안 하고 시골에 살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도시랑은 전혀 다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부럽지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왜냐면 어제 부산에 당일치기로 갔다가 집에 한 1시 반쯤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푹 자고 점심을 먹고 스마키 가장 따뜻할 시간대에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밖에 나가겠네 했었거든요. 택배 박스로 사용하는 마트에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박스가 거의 없네요. 이번 주에 시금치 주문한 거 보내야 되는데 버려지는 튼튼하고 괜찮은 박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박스를 돈을 주고 새로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트에서 최대한 좋은 박스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세수도 안 하구나. 저가 계속 삐뚤어지네요. 어쨌든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다가 한 5년 전쯤에 시작했다가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친구가 최근에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편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영상을 올려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주변에서 더러 시골에 살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또 도시랑은 전혀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니까 막 계속 영상 올리라고 영상 찍어보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근데 찍는 거야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보기 좋게 편집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보기 좋은 구도나 위치에도 막 계속 신경이 쓰이고 더 시작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영상 콘텐츠들 보면은 되게 밀접한 구도로 영상을 많이 찍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정돈된 영상을 사람들이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들 이제 얼굴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이걸 보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계속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럽지만 이렇게 밭에 가는 길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또 막상 도착하니까 바람이 안 불고 날이 굉장히 따뜻하고 볕이 너무 좋네. 제 농지가 악조건 중 악조건의 농지여가지고 이 농로가 참 차를 들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후진을 해서 들어가야 하고 이 농촌에 살면은 운전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좁은 농로들이 너무 많으니까 싫어도 피할 수가 없어. 시금치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있네. 여기가 저의 시금치 밭입니다.
마늘이랑 저 옆에도 마늘이네. 터널 이렇게 부직포를 씌워놓은 곳도 마늘이네요. 저 부직포를 씌우는 이유는 마늘이지만 풋마늘을 재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직포를 터널 형식으로 씌워서 안을 따뜻하게 해주고 공기가 순환되게끔 하는 거라고 하네요. 빼곡히 너무 예쁘게 자라있는 지난번에 캤던 자리, 그리고 캐지 않은 빼곡한 자리. 시금치 이렇게 잎이 큰 거는 다 시금치고, 보라색 꽃이 피는 예쁜 풀인데 얘도 나물로도 해먹고 그런다고 했는데 뭐였지? 여기가 논자리여가지고 물을 좋아하는 풀들이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가끔은 가다가 이렇게 뜬금없이 갓이 같이 자랍니다. 갓 아시죠? 갓김치 할 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도 맛있는데 냄새가 갓이 아니네. 갓이 아니네요. 향이 엄청 진하다. 맵네. 나중에 뜯어 가야 되겠다. 특히나 봄에는 마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언덕이 있는데 저기 이제 농지 앞쪽을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오기 때문에 앞쪽의 작물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이렇게 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휴대폰을 자주 안 봐도 되는 점. 사이로 바다가 조금 보입니다. 여기 바다. 오늘 영상을 찍겠다고 삼각대를 가지고 왔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넘어지고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금치 수확이 쉽지 않은 게 생각보다 이게 다른 풀들이랑 시금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거치면은 수많은 줄기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시금치를 캘 거야 하면은 이 시금치의 뿌리를 찾는 게 일이에요. 이 중심이 되는 여기가 가운데거든요. 여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를 딱 맞춰서 딱 나슬로 이렇게 살살살 올려주면 이렇게 예쁜 시금치가 수확이 됩니다. 뿌리가 너무 짧게 끊겼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막 인생 영화를 찾았다고 막 그 영화를 추천하길래 이건 도저히 안 볼 수가 없겠다. 기차의 꿈이라는 넷플릭스 제작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잔잔하고 고독한, 그날 제가 딱 보고 싶었던 장르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엄청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었고 집에서 자기 전에 한번 더 봤어요.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 이래서 제목이 이런 거구나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 영화는 한번 보고 나서 그 느낌이 바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영화가 제목을 지었지? 저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감독의 의도를 바로 알아맞추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주인공이 1900년도 초반이었나? 한창 막 다리들이 생겨나고 그때 시절에 벌목꾼으로 그 남자 주인공이 일을 하거든요. 나무를 베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 때는 뭐 기계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나무를 뱄던 시절이란 말이죠. 이렇게 톱으로 2인 1조로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그리고 50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을
되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막 둘레가 이만하고 그런 길이가 엄청나게 높고 그게 사실 엄청 위험하잖아요. 톡톡톡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탁 쓰러지는데 그 방향이 예상대로 안 맞으면은 다른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뭐 사고가 생기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았었고 주인공의 벌목꾼 동료들이 죽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런 말들을 해요. 나무들을 무차별적으로 베고 벌을 받는 거다. 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 자연을 무자비하게 낭비하고 사용하는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농사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영화가 참 많은 걸 담고 있구나. 자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이 과거가 돼가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현재 살고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외로움? 고독함? 뭐 그런 것도 그려내는 것 같고 다 보고 나서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았고 소설 원작인데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시금치가 너무 예쁜 색으로 자란 시금치 뿌리. 이번에는 참 특이한 게 작년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금치 당도가 높았거든요. 시금치가 이렇게 달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달았었고 이번 시금치는 당도가 막 그때만큼 달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시금치를 파종하는 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초반부터 시금치들이 병이 들고 해서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심는 농가들이 많아서 그 종자가 거의 품절대란이었어요. 남해에서는 사계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금치 종자상에 가서 사계절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품절대란이어서 사계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종자상 아저씨가 다른 시금치 종자를 추천해주면서 사계절이랑 똑같은 씨앗인데 이름만 다르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똑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심었는데 생김새나 전체적인 게 똑같더라고. 그것 때문인 건지 근데 얘는 되게 작년보다 단맛이 없어서 조금 작년에 그 단맛 때문에 제 시금치를 찾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달면 단대로 걱정이었어요. 이게 시금치 다워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5시 퇴근합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네. 해가 지니까 발이 너무 시렵네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둠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햇빛이 없으니까 발이 시려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안녕. 퇴근 후에 토마토 즙 한 잔. 그 액상 거당 들어가 있는 주스라든지 단 거는 먹기 싫고, 근데 뭔가 달달한 음료수가 먹고 싶을 때 찾는 토마토 즙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달아요. 지방이 0%네. 와.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 토마토 소스처럼도 활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음료수로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출발해볼까요? 잘 안 보이네. 시금치를 오늘 약 20kg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3-4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밥 먹고 시금치를 계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금치 계리는 작업이 무엇이냐 하면 잔뿌리들 정리하고 흙을 털어내고, 그리고 말라 있거나 죽은 이파리들 떼어내는 작업을 통칭해서 계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해에서. 수확하는 것만큼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시금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캔 시금치 전부를 계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또 걸리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박스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역시나 박스가 없네요. 박스가 거의 하나도 없네. 이럴 수가. 퇴근할 때 햇볕을 맞으면서 퇴근하는 이 기분 너무 좋네. 부산에 다녀오니까 아직까지 도파민에 좀 절여져 있어서 맛있는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고 술이 먹고 싶네. 집으로 갑니다. 올겨울 무서운 도시가스 어디서 날라왔냐? 봄에 심은 파슬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심은 고수들이 자라고 있네요. 짠. 얼마 전에 라드유를 만들고 남은 돼지 기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식용유 대신 뿌려고 이렇게 정성만 기름이 꽤 나오거든요. 찢어서 그냥 요리에 넣어 먹어도 맛있더라고. 시금치랑 소고기랑 김치랑 넣어서 덮밥처럼 해먹으려고 해요.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겠죠?